당신의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까? 은퇴라는 말이 점점 다가올수록 기분이 묘해지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퇴직 이후의 삶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은퇴 후 살아갈 돈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 즉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선 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먼저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기준과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습을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성호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이 꽤 높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 돈 걱정 없이 전원 생활을 꿈꾸었죠. 막연히 집과 국민연금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계속 생겨났어요. 집 수리비, 텃밭 관리비,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들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생각만으로 노후를 맞이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노후 생활의 긍정적인 사례를 소개할게요. 저희 이웃에 사는 은숙 씨 부부는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외에도 별도의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병행했죠. 그 결과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연금 수령으로 총 월 300만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여행과 취미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은숙 씨 부부처럼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인 수연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일찍부터 자신이 은퇴 후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정하고 거기에 맞춘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노후가 아닌 적당한 소비로 만족감을 느끼는 소박한 삶을 목표로 했죠. 수연 씨는 자신이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써야 행복한지를 세부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위해 은퇴 전 20년 동안 꾸준히 저축과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처럼 명확한 목표와 현실적인 계획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막연한 계산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생활비를 낮추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준비하면 은퇴 후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내 삶의 모습과 그에 필요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당신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줄이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법.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곱씹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자체는 분명 축복이지만 돈이 없으면 축복도 무색해지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돈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비를 줄이되 만족도는 높이고 삶의 질은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법, 오늘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눠볼게요. 1.
소비를 줄이는 대신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전략. 첫째, 의미 있는 소비로 전환하세요. 단순히 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식재료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취미 활동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고 브랜드나 허세 소비에는 과감히 등을 돌리는 거죠. 둘째, 소유보다는 경험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과거처럼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족과의 여행, 친구와의 소소한 모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작은 활동들이죠. 경험은 소비보다 더 오래 남고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셋째, 정기적인 점검을 생활화하세요.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구독료, 불필요한 보험 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달 체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만 해도 생활비는 눈에 띄게 절약됩니다. 2. 시골 지방 정착 과연 좋은 선택일까? 많은 은퇴자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시골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도시보다 집세나 물가는 낮지만 생각보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집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더라도 도시보다 훨씬 저렴하죠. 자급자족이 가능해집니다. 작은 텃밭만 있어도 채소, 과일은 직접 길러 먹을 수 있어 식비가 절감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정신적 안정감이 큽니다. 단점. 병원,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큽니다. 친구,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일손이 필요한 일도 많아 체력 없이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내려가는 것보다는 몇 달 살아보기를 추천합니다. 계절마다 삶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실패 확률을 줄여줍니다. 3. 단순한 삶에서 얻는 진짜 자유 사례 3가지. 사례 1월 120만 원으로 충분한 인생 67세 박선생님. 박선생님은 경기도 외곽 작은 주택에서 텃밭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정 지출은 전기, 수도, 휴대폰 포함해 4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로 쓰는데 한 달 1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걸 사지 않으니 돈이 안 들어요. 대신 매일 아침 새소리에 일어나고 내가 키운 상추 먹는 맛은 천국이죠. 사례 1 지방 이주 후 행복해진 부부 62세 정씨 부부. 부산의 아파트를 팔고 전북 정읍에 소형 단독주택을 마련한 정씨 부부. 남편은 아침마다 등산을 하고 아내는 꽃을 가꾸며 지냅니다. 도시에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명품도 외식도 쇼핑도 필요 없어요. 삶이 단순해질수록 더 풍요로워졌어요. 사례 3 소비 없이도 즐거운 하루 65세 수연 씨. 혼자 사는 수연 씨는 도시 외곽에서 중고로 산 자전거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유튜브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공부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식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에겐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고 자유예요. 이 자유를 위해 소비를 줄인 거죠. 마무리하며 은퇴 후 풍요로운 삶이란 꼭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덜 소비하고 더 만족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줄일까보다는 어떻게 더 잘 살까를 고민해 보세요. 소비를 줄이면서도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하우, 그것이 은퇴 후 진짜 삶의 무기가 됩니다.